언더케이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구글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com F77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샤오미 노트가 있고 노트 프로가 있어요. 노트 프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CPU인 스냅드래곤 810이 들어가 있고, 샤오미 노트는 스냅드래곤 801이 들어가 있어요. 801이랑 3기가 램이 들어가 있죠. 이 친구인데 뭐 디자인적으로 별 차이는 없어요. 제가 개봉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샤오미 노트의 제일 큰 특징은 잘 만들었어요.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뭐 중국에서 뭐 어차피 다 만드니까 뭐 다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막상 사보면은 마감이 잘 나오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저렴한 물건들은. 일단 이게 저렴하지 않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로 한 42만 원 정도 해요. 한국까지 들어오면 세금 포함해서 한 50을 조금 넘겠죠. 스냅드래곤 801에 3기가 램을 탑재한 거를 생각하면은 저렴한 가격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샤오미가 좀 무리수를 뒀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제품이 잘 나오긴 했어요. 샤오미라는 딱지를 잠깐 떼고 쳐다봅시다 한번. 위에 리시버가 있고요. 전면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FHD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샤오미 노트 프로에서는 이게 QHD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건 FHD예요. 메뉴, 홈, 백키가 있어요. 이거는 커스터마이징이 돼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오른쪽에 볼륨 키가 있고요. 볼륨 키와 전원 키. 위에 쪽에 3.5파 이어폰 잭, 2차 마이크. 왼쪽에는 그 심카드 슬롯이 있고, 아래쪽에는 마이크로 USB 포트, 스피커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카메라, 듀얼톤 LED 플래시, 샤오미 로고가 있죠. 요게 곡면 글라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곡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앞을 휘었으면 우리는 뒤를 휘겠다라는 마인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요게 그립감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고, 전후면 글라스가 굉장히 촉감이 좋아요. 잡았을 때 확실히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삼성 기계랑 비교를 해도 뭐 마감 같은 데서 전혀 차이가 없을 만큼, 사실 오히려 더 잘 만든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삼성이 요즘 QC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샤오미 노트는 굉장히 잘 뽑아냈어요. 정말 뭐 마감 측면에서는 뭐 제가 그동안 화웨이 다른 기계들도 얘기를 하면서 뭐 대륙의 마감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샤오미 노트는 정말 이제 흠잡을 부분이 뭐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부로 들어가서 전원을 키면은 이렇게 락 스크린을 올리면은 언락이 되죠. MIUI가 6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MIUI가 기본적으로 가벼운 OS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OS라고 하기 좀 그렇죠. 이제 포크 OS인데, 안드로이드의 포크 OS죠. 포크 OS인데 가볍지는 않을 뿐더러 사실 그동안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촌스러웠어요. 테마 기능이 있더라도 아이콘들이 촌스럽고, 아이콘이나 색감이나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게 굉장히 촌스러워가지고 역시 대륙제라는 말이 나올 법했어요. 사실 뭐 MIUI가 칭찬을 받던 때도 있지만, 그거는 뭐 안드로이드 2.2나 2.3대 얘기고, 4.0을 넘어서부터는 MIUI의 메리트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요즘 MIUI 까는 분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MIUI 6은 많이 변했어요. 일단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냅드래곤 801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 제가 뭐 다른 성능이 좋은 기계에도 MIUI를 깔아봤을 때 부드럽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MIUI 6으로 올라가면서 가벼워진 영향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콘들도 굉장히 깔끔해졌고, 전반적인 인터페이스가 많이 다듬어졌어요. 그동안은 뭐 중국제 특유의 그 인터페이스, 이제 미디어텍 레퍼런스부터 시작되어 그 촌스러운 이 분할 화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MIUI 6에서는 확실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아직 베이스는 안드로이드 4.4예요. 5.0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5.0으로 갈 때 제일 큰 차이가 디자인이고, 5.0에서 뭐 램 누수가 5.1.1 리비전 3에서나 수정이 된 걸 감안했을 때 이게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업데이트는 하는 게 좋겠죠. 런처는 제가 썩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이폰처럼 이렇게 아이콘을 쭉 늘어놓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뭐 일단 깔끔하지가 않거니와 그 가나다웃은 정렬이 없어요. 알파벳은 정렬이 없어서 이 부분들에서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부분들이 뭐 앱 이동이라든지 독에다 추가한다든지 위젯이라든지 뭐 화면 전환 효과를 바꾼다든지 하는 기능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렬이 꼭 이런 런처들은 가나다웃은 정렬이 지원이 안 돼서 내가 손으로 하나하나 옮기게 만드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썩 좋아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앱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캘린더라든지 아니면 메모 같은 앱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쓰기 편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건 사실 저는 쓰면서 꽤 놀랬어요. MIUI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꽤 놀랬어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 다른 측면들, 사실 이게 샤오미의 플래그십이죠. 샤오미 노트가 플래그십인데, 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플래그십은 한두 개만 돼서는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없죠. CPU도 좋아야 되고, 그거에 맞는 최적화도 따라줘야 되고, 배터리도 괜찮아야 되고, 카메라당 음악 감성 같은 것도 좋아야지 이걸 정말 그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제가 일부 플래그십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에서 그것들을 만족을 못 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근데 샤오미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카메라인데, 카메라 화질이 꽤 쓸만하게 나와요. 뭐
스마트폰 중에 제일 좋다든지 하는 극찬은 못하겠지만 전면 카메라도 그 울트라 픽셀 카메라여가지고 야간에서 꽤 잘 나오는 편이고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꽤 잘 나와요. 다른 거에 대해서 뭐 경쟁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카메라 자체는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제일 놀란 건 소리인데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음악 감상을 할 때 스피커도 충분히 쓸만한 소리가 나오는데 이 스피커는 아주 훌륭하다고는 못하겠어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S6 같은 정도보다는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베이스가 울리지도 않고 소리가 그렇게 명료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내장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이어폰을 끼웠을 때 소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중국제를 썼을 때 중국제 하이엔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급이 낮은 것들 아니면은 이제 대만제 뭐 에이수스 같은 폰을 쓸 때 제일 불만은 소리였어요. 사실 굉장히 소리가 뭉툭하고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준다. 근데 이 친구는 음질이 커스터마이징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이퀄라이저 설정도 되고 이 하이파이 오디오라는 게 도대체 정확히 뭘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공간감 향상이랑 명료감 향상인 것 같은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전부 꺼놓고 그냥 기본 제공되는 이퀄라이저 기본 세팅으로만 써도 소리가 굉장히 명료해요. 명료하고 깔끔하고 꽉 잡아주는 소리. 그러니까 이건 개인 취향이지만 그 소리가 뭉개지고 아니고 정도는 뭐 다들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이 샤오미 노트의 소리는 굉장히 깔끔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맛있게 착색된 소리를 뽑아낼 수 있어요. 저는 이 샤오미 노트의 소리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샤오미 그동안 제품들은 소리가 굉장히 후졌거든요. 특히 이퀄라이저를 먹이면은 정말 급이 안 되는 소리를 보여줬는데 이번 샤오미 노트는 상당히 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뭐 스펙적인 측면에서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칩셋이 들어가면 크게 뭐 흉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퍼포먼스는 비슷하게 뽑아주니까 스냅드래곤 801에 3기가 램이 들어가 있고요. 내장 스토리지는 32기가 확장은 안 돼요. 성능은 당연히 빠릿빠릿하게 잘 돼요. 그냥 웹 로딩 같은 거를 하면은 뭐 당연히 LTE를 지원을 하고 그냥 웹 로딩 같은 거를 할 때 당연히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죠. 이렇게 그냥 웹 로딩을 하면 LTE의 속도로 당연히 불러드리겠죠. 내장 브라우저 같은 것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 깔끔한 인터페이스가 크롬보다 낫다는 느낌도 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타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배터리가 3시간에서 3시간 40분 정도 화면 켜짐으로 유지를 하는데 이게 훌륭한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기분 좋은 날에 한 4시간 정도까지 화면 켜짐이 가니까 뭐 눈에 띄게 부족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배터리 설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퍼포먼스가 있어요. 파워 세팅에 퍼포먼스가 있는데 퍼포먼스 모드로 놓으면은 이 CPU 가번호 설정을 갖다 퍼포먼스로 넣어가지고 4개 클럭을 갖다 풀클럭으로 항상 돌려요. 근데 그 상태에서 화면 켜짐 3시간을 뽑아주니까 전원 효율이 나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애매해요. 그 상세한 설정이 여기서 가능해서 이건 장점이에요. 여기 배터리 프로파일에서 그 신규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 화면을 끌 때 앱을 다 죽인다든지 1분 뒤에 앱을 다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진동 컨트롤이나 GPS 끄고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화면이 왜 어두워졌냐? 화면을 다시 밝게 하고 소소한 기능들도 꽤 들어가 있어요. 뭐 제가 예전에 갤럭시 S5 액티브에서 얘기했던 그 화면 밝기 그 직사광선 밑에서 화면이 밝아지는 기능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아몰레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면 컬러 조절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제가 내수용을 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언어 지원이 2개밖에 안 돼요. 여기 우리 깡이 좋게 어디 갔지? 깡이 좋게 영문과 중문 2가지밖에 지원이 안 돼요.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뭐 중문 정체랑 간체 2개가 지원이 되지만 여하튼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돼서 한국어는 로케이를 바꿔주면은 뭐 한국어를 지원하는 앱들 이런 구글 내장 앱들 같은 거는 뭐 당연히 한국어로 나오지만 그 기본 메뉴는 한국어가 지원이 안 돼서 이건 롬을 갈아치우면 되는 문제긴 하지만 현재로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성비가 썩 좋은 편이라고는 못하겠어요. 이게 42만 원 정도 하는 물건인데 한국까지 들어오면 50만 원 정도 될 거고 그 돈이면 뭐 중고까지 안 가더라도 새 걸로도 충분히 비슷한 스펙의 메이저 기업 거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봤을 때 사실 샤오미는 가성비를 보고 하는 건데 우리 백도어도 걱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가성비를 보고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이 돈을 주고 샤오미를 사야 되나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계 자체로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뭐 굉장히 그게 어려운 말이긴 해요. 사실 뭐 가성비를 생각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의욕들을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기계 자체로만 본다는 거는 뭐 팩트만 봅시다라는 뭐 그런 류의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기계 자체로는 굉장히 잘 뽑은 건 사실이에요. 뭐 그동안은 뭐 한국 턱 밑까지 뭐 중국 기업들이 쫓아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샤오미 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일견 보기에는 한국 제품들보다 나은 점들도
꽤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삼성이 중국에서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고 하는데 샤오미가 계속 이런 식으로 기계를 만들고 뭐 물량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걸 더 싸게 만든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샤오미 쇼지 4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그런 걸로 보면은 경쟁 상대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샤오미 노트였고 그동안 샤오미를 제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샤오미가 굉장히 뭐 빼기만 잘하고 뭐 메이주처럼 이쁘게 만들지는 못하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샤오미 노트는 이쁘기도 하고 제품도 잘 만들었고 성능도 좋고 소리까지 좋아요. 굉장히 놀랐어요. 샤오미의 재발견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샤오미 노트였습니다. 끝.